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저는 지금 아스다 신공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아스다 신공 니시역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아스다 신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에 신공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사의 일종이에요. 일본의 3대 신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나고야 시내 남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보통 나고야 여행 오시는 분들 한 번쯤은 가보시는 곳인데, 과연 어떤 곳인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된다면 오스칸론까지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렛츠고! 일단 아스다 신공까지 걸어가면서 몇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스다 신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그런 신사인 거죠. 사찰은 아니에요. 네, 불교 사찰 이런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토속 신앙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각 신사별로 모시는 신이 다 다른 법입니다. 아스다 신공은 예전에 황실에서 관리를 하던 신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거는 그 악귀를 물리치는 그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일본에서 칭하는 그 중에 하나인 쿠사나기 노츠루기, 네, 쿠사나기의 검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물관도 있어서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그 칼을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서브컬처적인 면에서 쿠사나기 노츠루기가 많이 나왔죠. 우리들 이제 뭐 영화나 게임, 특히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던 킹 오브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쿠사나기의 치루기라든지 이런 보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야마타노 오로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와 관계가 있는 신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지금 여기 설이 많아요. 이게 쿠사나기노 치루기가 진짜 일본 칼인가 하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예요. 여기 대해서는 밝혀진 바는 없는데, 우리 그때 뭐 백제시대나 아니면 요때 칼이 넘어온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고, 뭐 한반도에서 넘어온 칼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건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죠. 일본에서는 부인을 하겠죠. 네, 근데 정확한 거는 지금 뭐 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 그냥 일본에서 보물로 그 쿠사나기의 검을 뭐 칭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다 신공은 어쨌든 간에 일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산책을 오거나 아니면은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주말에 오면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한데, 관광객보다는 현지인이 조금 더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뭐랄까 굉장히 경건해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광을 오셨다고 하더라도 막 떠들고 고성방가하고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은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신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실 건 아니에요. 전쟁 범죄자들을 기리는 그런 야스쿠니 신사, 이런 거와는 또 다른, 결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스다 신공은 신사니까 다 나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여기는 여기대로 다른 의미를 가진 장소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어느 신사를 가도 신사의 입구에는 이렇게 문이 있죠. 요 문을 이제 도리라고 부릅니다. 도리. 요런 문은 일본에 오시게 되면 정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아주 조그만 신사 사당에도 이런 도리는 무조건 있거든요. 규모만 다르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는 도리가 막 100개씩 있는 곳도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일이 또 있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도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진짜 신사의 입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스다 신공의 규모는 꽤나 큰 편이에요. 그래서 걷다 보면은 이렇게 또 숲 같은 곳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안쪽에 또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사찰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나는 곳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궁과 사찰은 좀 다른 곳이에요. 모시는 신 자체가 다른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가와고의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있잖아요. 아마 신사나 아니면 사찰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요거는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뭐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어글리 코리안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손을 씻는 겁니다. 여기서 손을 씻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입장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손을 씻고 이쪽 길로 따라서 입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깜빡하고 드시면 안 돼요. 신궁에 대한 이야기랑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비심 없게 전부 일본어예요. 영어랑 한국어 이런 건 없으니까 이런 점도 염두하시면 좋겠죠. 여기 박물관 내는 한 4,000점 발음도 안 되네요. 4,000점 정도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간과 여유가 되신다면 박물관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특히 박물관 내에 칼이 그렇게 많대요. 칼, 도검류. 그러니까 칼 좋아하시는 칼 매니아 분들이시면은 박물관에 가시면 꽤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실제 쿠사나기 노츠르기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죠. 아스다 신궁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여러 개의 이런 도리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인 분들은 이 도리를 지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신궁 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은 좀 달라 보이죠, 새삼. 문화적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기 멀리 이제 신궁의 건물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 아스다 신궁은 나고야 성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나고야 성도 제가 3대 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의 3대 성. 여기도 메이지 신궁과 함께 3대 신궁으로 불립니다. 그 정도로 3대에 들어가는 건물이 여기 나고야에 무려 2개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적인 건물이긴 하지만 나고야 성과 마찬가지로 여기 또한 1945년 공습으로 인해 한번 홀라당 발라당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재건한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건축물이 그 1945년 이후에 새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 옛날 그대로의 원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 그 옛날 건물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올리는 본당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가운데서 기도를 올리고 있죠. 기도를 올리는 방식은 저번에 봤었던 그 아사쿠사 센소지에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전이나 돈을 넣고 기도를 올리곤 하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다 잘 되고자 기도를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 몇백 년쯤 된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굳이 기도가 목적이 아니어도 와서 숲과 나무를 보면서 산책하는 그 재미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다 신궁 내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나무도 하나 볼 수 있죠. 이 나무는 거진 1000년이 됐다고 하네요. 1000년 고목. 이게 제가 머리수 찍으니까 감이 안 나오실 텐데 굉장히 커요, 나무가. 우와. 하긴 1000년 거목이면 이 정도 크긴 하겠죠. 그래도 이런 나무가 잘 살아서 버티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 옆으로는 저렇게 동글동글한 통 같은 게 있죠. 저거 아마 여러 시인사나 아니면 사찰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저거 다 술이에요, 술. 네, 술을 저렇게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신기하죠? 네, 아스다 신궁 내에는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나 기념품을 파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분위기랑은 사뭇 다르죠? 이런 공간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들어올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를 배를 또 형상화한 요런 나무 구조물도 있고, 요걸 이제 한 바퀴 돌면서 구경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요런 모습도 나름 운치 있고 그럽니다. 이야, 괜찮죠? 아스다 신궁은 제가 2015년에도 여기를 왔었었고
이번에 거의 8년 만에 다시 오는 곳인데 진짜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가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저로서는 나름 추억 여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도 잠깐 둘러보고 갔었고 이번에도 뭐 박물관까지 둘러보진 않을 거예요. 저는 뭐 굳이 뭐 쿠사나기의 검 이런 거 관심도 없을 뿐더러 내부에서 촬영도 안 될 테니까 그냥 아스다 신궁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는 뭐 내가 뭐 일본의 신사, 신궁 이런 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그냥 이 숲을 보면서 걷기만 해도 나름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연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미마에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가미마에 지역이고요. 이름을 들으면 생소하실 텐데 여기가 이제 오스칸론, 네, 오스칸론 상점가 근처에 있는 역이에요. 여기서 오스칸론 상점가를 걸어가도 무난한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스칸론역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조금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아스다 신궁에서 왔잖아요. 아스다 신궁에서 그 보라색 라인을 따라서 한 5정거장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더 걷는 게 편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비는 오지만 네, 비는 오지만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쪽 코스를 향했습니다. 오스칸론은 어쨌든 사카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그 나고야를 대표하는 상점가로 유명한데 사실 오스칸론은 상점가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사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찰도 돌아보고 상점가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역을 빠져나와서 바로 이제 금방 오스칸론, 오스 상점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상점가라는 게 팍 하고 이제 오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고야를 대표하는 상점가 중에 한 군데예요. 그래서 쇼핑할 때 많고 식사할 때 많고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저번에 갔었던 사카에는 좀 대도심 같은 분위기라면 여기는 이제 일본 스타일의 시장, 흔히 얘기하는 아케이드라고 불리우는 일본 스타일의 시장이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형 시장이기 때문에 우산을 쓸 필요도 없고 가볍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은 해요. 같이 가시죠. 아케이드 상점가의 분위기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옷가게들도 많이 있고 식당들도 많이 있고 네, 쇼핑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여기는 백화점이랑은 다르게 하나하나 단독된 가게들이 쫙 모여있는 시장 형태의 그런 장소인 만큼 기호에 맞는 가게에 들어가셔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도 정말 다양해요. 뭐 전자제품 파는 곳도 있고 옷가게, 뭐 소품, 기념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넓기도 또 무진장 넓어요.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구경하시기에 좋다. 한국의 시장보다는 조금 더 밝은 분위기죠. 그래서 밝은 분위기에서 쇼핑하시기에 좋은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점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반쇼지라는 사찰입니다. 도리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죠. 반쇼지라는 사찰인데 상점가 건물 안에 이렇게 사찰이 있어요. 이런 모습도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상점가에 오신 분들이 여기서 한 번씩 기도를 하고는 하나봐요. 이렇게 작은 장소에다가 딱 만들어 놓은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반쇼지라는 곳이고 재밌는 거는 이 조그만 공간에 돈키호테도 있습니다. 이야, 진짜 별게 다 있다 싶어요. 여기는 건물이 보시다시피 기껏 해봐야 2층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1층만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곳인데 이런 곳에 돈키호테도 있고 사찰도 있고 있을 게 다 힘든 거죠. 그냥 뭐 구경만 해도 시간 가는 거 진짜 금방인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오스 상점가에 왔을 때도 여기 고양이 앞에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8년 전에. 여전히 이 고양이는 건재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그거 아시죠? 상점가에는 이런 고양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한 손을 들고 있으면은 뭐 한쪽 손은 이제 재물, 한쪽 손은 이제 복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 양손을 다 들고 있으면 욕심장이 고양이라고도 불리우더라고요. 요런 이제 상점가에는 돈을 불러드려야 되니까 요런 고양이가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근데 상점가도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이런 아케이드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오스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골목은 어떻게 인테리어가 돼 있고, 이 골목은 또 이렇게 인테리어가 돼 있고, 이런 걸 또 비교하는 재미도 있죠. 그리고 그 골목별로 판매되는 물건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즐겁게 눈에 담지 않으실까 생각도 합니다. 단순하게 쇼핑샵만 들러보실 게 아니라 이런 거리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것도 하나의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상점가를 보다 보면은 누가 봐도 기상천외한 옷들도 많이 팔아요. 아디다스, 옛날에 이런 거 유행하지 않았나요? 니즈, 이런 티 같은 거 사이즈만 있으면 사고 싶은데 보아하니 3XL은 없어 보입니다. 한두 개 정도 있는데, 네, 제가 찾는 디자인으로는 3XL이 잘 없네요. 몸을 좀 줄이든가 해야지. 그 참,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제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디자인의 옷들도 많이 팔고 있어서, 네, 그냥 안 살 건데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아마 오스 상점가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를 꼽으라면은 여길 겁니다. 앨리스 인 온 웬즈데이, 수요일 앨리스라는 상점인데요. 앨리스 관련 아이템들이 팔겠죠. 일단 가게가 되게 독특해요. 일단 문이 굉장히 작아.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가기도 다 나오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나오시는 거 봤죠? 굉장히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오스 상점가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찰 오스 칸논입니다. 그러니까 오스 칸논은 상점가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사찰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이것까진 잘 모르더라고요. 상점가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규모 있는 사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뭐 무슨 날인가? 웬 비둘기가 뭐야, 정모하나? 비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리고 지금 오스 칸논 사찰 자체도 뭔가 공사를 하는 것 같죠? 그러고 보니까 나고야상도 그랬고 뭔가 이번 나고야 여행에서는 공사하는 곳을 자꾸 만나게 되는 것 같네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오스 칸논 상점가, 오스 상점가, 그리고 오스 칸논 사찰, 그리고 아스다 신궁까지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나고야 여행을 오신다면 나고야 성과 함께 한 번씩은 가보게 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요. 나고야가 사실 노잼의 도시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곳들만 가봐도 나고야는 어느 정도 여행에서 건진 것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카에도 좋지만 이런 오스 상점 같은 이런 분위기의 장소들도 쇼핑이라든지 먹을거리를 위해서 올만하니까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스다 신궁 또한 이제 좀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산책을 즐기기 정말 좋은, 뭐 입장료도 무료니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